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는 유튜브와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됩니다. 오늘은 발작적인 어지럼증을 보이는 이 메니에르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임기정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그러면 이 메니에르병, 지금 현재 이 치료를 위해서 약물적 요법에 대해서는 들어봤는데, 뭐 주사를 넣기도 하고, 수술적인 요법은 없습니까? 예, 사실은 수술적인 요법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내림프낭 수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그 달팽이관을 조절하고 있는 그 압력, 그 저수지, 그 주머니를 아예 그냥 뼈를 까가지고 그걸 이제 풀어주는 거죠. 예. 압력이 더 뼈에 눌려가지고 이제 조절 안 되는 걸 완전히 이제 풀어주는 수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귀 뒤를 열고 귀 뒤에 있는 이제 뼈를 좀 갈아야 수술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지럼이 조절이 안 되는데 도저히 못 살겠는데 이제 청력은 정상인 분들에서 필요에 따라서만 이제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지러면은 한 60에서 90%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보고자들보다는 다 치료 결과가 약간씩은 틀려서 필요한 분에게 좀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수술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 오는 메니에르병 환자가 100명이라고 하면 치료법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는 어떤 건지 궁금해요. 생활 습관으로만 이게 되는 분들도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궁금하고요. 예, 대개는 이제 한 95% 이상은 식이요법과 그리고 아침에 반알 정도의 그 이뇨제만 드셔도 충분히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개 이제 어지럼 때문에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어지럼이 아주 심하신 분들에 따라서 청력이 좋으시면 내림프낭 수술이나 그런 수술 쪽으로 권하게 되고요. 만약에 청력이 너무 안 좋은데 계속 어지럼이 계속 생기는 경우에는 고실내에 젠타마이신 주사를 주입하는 그런 주입술이 있습니다. 이 젠타마이신은 선택적으로 이 청각식품 말고 어지럼 세포만 파괴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 귀가 어지럼 기능이 딱딱 반응이 되는 게 아니라 고장난 컴퓨터처럼 막 좋았다가 갑자기 죽었다가 막 좋았다가 갑자기 죽었다가 그러니까 좌우의 균형이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러니 이 고장난 이 어지럼 기관을 젠타마이신을 통해서 완전히 누그러뜨려서 안정화시켜서 아예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명 약간 기능을 완전 죽여버리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어지럼은 이제 조절하는 거죠. 청각에는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요. 그래서 청력에 따라서 어지럼이 아주 심한 분들한테는 이런 거를 이제 권하기도 하는데 그 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이하로 아주 적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매일 이뇨제를 반알씩 먹으면서 생활습관 요법으로 조절할 바에는 젠타마이신 같은 항생제 이런 독성 요법으로 해서 어지럼증 세포만 딱 파괴시키면 훨씬 더 그게 낫지 않나라고 질문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귀의 어지럼 기능은 다 정상적으로 있어서 양쪽이 이제 균형이 딱딱 맞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뇌와 이 두 개의 그 어지럼 기관, 이 세 개의 컴퓨터로 우리의 어지럼을 잘 관장하고 있는데 하나가 계속 말썽인 거예요. 얘가 균형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걸 때려 부수는 치료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강력한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어지러워서 못 살겠다. 얘 망가진 것 때문에. 그래서 얘를 아예 때려 부수고 배제해서 두 개의 컴퓨터로만 지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최후의 선택을 하시는 것이지 조절할 수 있을 때는 좀 고쳐가면서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뇨제와 식이요법을 잘 사용하시는 게 가장 더 좋은 치료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뇨제와 식이요법 이것도 평생 고혈압 약처럼 먹어야 되는 건가요? 뭐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은 대개는 그러하지 아니하시거든요. 대개 저는 이제 한 석 달 정도는 이뇨제를 좀 권합니다. 왜냐하면은 식이요법이 조절되고 가족들끼리 좀 합의가 잘 이루어지셔가지고 짠 거, 단 거, 매운 거를 좀 이렇게 줄이셔야 그 생활 습관이 가족 안에서 정착되고 본인의 습관으로 굳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하실 때까지는 그렇게 하시고 청력이나 이런 게 다 좋아지시고 어지럼도 좋아지시면 그때는 좀 간헐적으로 드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귀가 멍멍하거나 또 내가 너무 다이어트가 안 돼서 짠 거 단 거 많이 먹고 살이 찐다. 그럴 때는 한 2, 3주 먹으면서 이제 음식 조절, 2, 3주 먹으면서 음식 조절 이런 식으로 이제 간헐적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는 좀 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청력이나 이런 어지럼의 추이를 계속 보시면서 이뇨제 그리고 어지럼 약들을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하시면 아무리 메니에르 병이 온다 하더라도 잘 조절하시고 건강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 메니에르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이뇨제에 대한 순응도가 어때요? 이걸 왜 여쭤보냐면 어지럼증에 대한 공포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드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오히려 네네. 어지럼증이 없어서 방심하고 있다가 이렇게 간헐적으로 드시다가 또 아예 그냥 임의로 끊기도 하고, 양쪽의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때요? 예, 제가 참 그래서 석 달 동안 이뇨제 반알 드리면서 100일 기도하는 기분으로 드시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소변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개 이제 아침에 드시거든요. 저녁에 드시면은 이제 화장실 맞아요. 밤에 오락가락하게 되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반알 드시면서 오늘도 음식 조절. 아침에 드시면서 오늘도 음식 조절. 오늘도 이제 짠 거, 단 거, 매운 거, 이런 국물, 나트륨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 그런 각오하는 시간을 그렇게 한 석 달, 100일 정도 가지시라는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나나가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사실은 이 포타슘이 많이 함유된 그런 물질들이 이제 나트륨을 같이 끌고 나가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물 많이 드시라. 그리고 바나나나 뭐 시금치, 아보카도, 버섯 같은 이런 포타슘이 많이 섭취된 그런 야채 위주의 그런 건강한 식단을 잘 구성해서 가족들과 함께 드시는 것이 어떠냐 하고 계속 권유를 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 시민 여러분들도 궁금한 질문들이 많아서요. 리포터 전소연 씨가 질문들을 받아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약물 치료만으로 이게 완치가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약물로 또 얼마나 오랜 기간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 만약에 완치가 될 수 있는 건지, 완치가 되는 병인 건지, 그리고 완치가 된 이후에 만약에 또 재발할 수도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재발한다면 또 어떤 최악의 경우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메니에르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청력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친구가 말해줬거든요. 그 친구랑 식사를 하러 가면 짠 음식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짠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리고 저염식으로만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곤란한 경우가 몇 번 있던데, 근데 청력이랑 저염식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지러워 힘들어할 땐 주변에서 이석증인 것 같으니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메니에르라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인의 경우는 빈혈로 진단을 받기도 했었는데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메니에르의 어지러움, 빈혈의 어지러움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어지럼증이랑 약간 동반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석증인 줄 알고 갔더니 메니에르 진단을 좀 받으신 경우. 근데 이분 알고 보니까 또 빈혈도 있으셔가지고 빈혈 진단을 받으신 경우도 있어서 혹시 빈혈이 있으신 분이 메니에르가 잘 걸리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궁금해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네, 교수님? 사실은 그 이석증이 그 전체 어지러움의 50% 이상이니까, 네네. 의사든 일반인이든 이석증이라고 찍으면 진단명 바로 맞추는 거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석증의 경우는 이제 노화와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 주무시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그 이석이 움직이기 때문에 되게 특징적으로 아침이나 새벽에 많이 걸리는 경향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젊은 분한테는 안 걸리는 거죠. 아까 질문하신 분 보니까 아주 젊으신 네, 여자분 네, 같은데, 네. 그런 경우는 대개는 이제 빈혈이나 체위성 저혈압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은 어지럼이 막 뱅글뱅글 도는 어지럼이 아니라 네. 오래 서 있거나 갑자기 이제 일어나거나 할 때 그때 약간 아찔하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어지럼이 오는 겁니다. 즉 네. 피가 눈과 뇌로 공급이 잘 안 되면서 생기는 어지럼. 그런 어지럼의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의 어지럼이 바로 이제 빈혈과 체위성 저혈압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런 네. 것이 아까 질문하신 네. 그런 젊은 여자분들, 청소년들에게 많이 생기는 병입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들이 심장내과 가셔서 이런 피 검사도 많이 받아보시고 네. 갑자기 이렇게 팍팍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의자에 앉아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받기도 하시죠. 아, 그 메니에르병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 아마도 이제 젊으신 분 같은 경우는 급성 저음역 난청이라고 가지고 저음역의 난청만 있다고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식이요법을 하셔가지고 좀 조절하셔도 굳이 이뇨제를 많이 안 드신다 하더라도 그런 거를 이제 쉽게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빈혈이 있는 경우는 빈혈의 원인이 뭔지를 또 정확히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게 정말 철결핍성 빈혈뿐으로 생긴 건지 아니면은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어디서 피가 새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빈혈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 들고요. 네. 메니에르병 청력 검사나 이런 네. 이비인후과에서 잘 진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다 네.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 메니에르를 좀 앓고 있는 분들, 또 갖고 있는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 보면 이제 저염식으로만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되니까 같이 있는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염식으로만 드시는 분들도 힘들어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게 네. 사실은 저염식만 하면 그럼 청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아까 뭐 앞에서는 단 거 그리고 또 매운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냥 짠 것만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 소금이나 설탕 같은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 주머니 안, 혈관, 세포에 얼만큼의 용질이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병의 양상이 틀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이 용질, 그런 소금, 설탕, 짠 거, 단 거, 매운 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삼투압작용 때문에 달팽이관이나 혈관, 세포 안으로 물이 빨려 들어가게 되고 그럼 저절로 이 수종, 그리고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소금이나 설탕 외에 여러 가지 인공적인 거를 좀 피해야 이런 메니에르 병을 좀 더 빨리 낫게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같이 있는 분들이 괴로워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가족들도 막 야단칩니다. 같이 음식을 조절하셔라. 같이 좀 짠 거, 단 거, 매운 거를 같이 함께 조절하셔라. 갑자기 그 음식이 싱거워졌어. 이거 왜 이렇게 싱거워졌나? 절대 타박하지 마시고 같이 좀 건강한 식생활을 좀 누리시라. 네네. 그렇게 좀 가족들에게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가 한 달 전에 메니에르 진단을 받으셨는데, 근데 다행히 약물 치료하면 잘 된다고 얘기는 했지만 이게 혹시 또 재발되면 어떡하지? 마지막에 또 더 큰 상황이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 만약에 완치가 안 됐을 때의 최후의 상황은 또 어떨까? 이런 것도 걱정이 되신대요. 예, 참 이제 그게 이제 메니에르 병의 좀 무서운 부분이고 우리가 그걸 발견한 이유기도 한데 처음에는 그렇게 저음역만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좋아지는데 이제 완벽히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떨어졌다 좋아졌다 떨어졌다 좋아졌다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은 청력이 쭉쭉쭉쭉쭉 떨어져서 결국은 70% 이상까지 망가지는 그 상황까지 오고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정말 달팽이관 내지는 어지럼 기관이 많이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지럼이 심해지는 완벽한 메니에르 병으로 자꾸 진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만은 이런 약물 치료, 즉 이뇨제와 마시는 그 이소바이드라는 그런 이뇨제 등을 통해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거기에는 본인이 노력하는 그런 이 식이요법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맞습니다. 이건 음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완치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꾸 재발하고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약을 드시고 조절 잘 되시는 분들도 선생님 안녕 이제 빠이빠이 하고 나서 또 한 1년 이후에 선생님 어지럼 또 다시 왔어요. 청력 검사 해봐야 되겠어요. 또 다시 오시는 경우가 또 아주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일본 의사 선생님이 그런 저음역 난청이 초기에 왔던 분들을 한 20년 동안 관찰해 보니까 한 50% 이상이
결국에는 막 청력도 떨어지고 조절이 안 되고 막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런 음식 조절하는 거 잘 알고 메니에르 병에 대해서 잘 알고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환경 보존 잘하는 이런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한다면 우리 앞으로의 후손들이나 우리의 미래에는 그런 병들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포터 전소연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메니에르 병에 대해서 정말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르쳐 주셔서 또 정보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